자, 그럼 이번에 이제 오늘 동강킥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코칭의 방향. 그래서 앞으로 유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역량 코칭이 지금까지는 이제 코칭학 그랬으면 일반 코칭, 비즈니스 라이프 코칭인데 이제 같이 역량 코칭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적인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21세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그 인재개발 기술로 불려지는 게 코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이 코칭이 제가 얘기하는 이 코칭은 스포츠에서 말하는 코칭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프로페셔널 코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페셔널 코칭. 전문 코칭이라는 거죠. 마치 변호사가 하는 그런 역할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와 계약을 맺잖아요. 6개월, 1년. 그래서 계약을 맺고 전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코칭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프로페셔널 코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프로페셔널 코칭이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이제 그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문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발전이 없이는 지금 프로페셔널 코칭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학문이 첫 번째 철학입니다. 철학. 우리 송 교수님이 이제 어제 밤에 이렇게 강의했던 것들을 저는 쭉 들으면서 이게 지금 이 철학적인 기반이 다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이거는 어떤 철학자가 어떤 이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그런 그 철학적인 그런 기반들이 다 여기 우리 그 인지 그 기술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칭학과 석사, 박사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학문적인 근거와 이 기술을 연결시키는 그런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했을 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학교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 학문이 발전했기 때문에 철학, 그 다음에 심리학. 이 심리학은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철학에서. 그런데 철학에서 나왔는데 너무나 심리학적으로 발전돼 있지 이 철학의 이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심리학은 고치는 심리학, 고장난 거 고치는 심리학 쪽으로 가다가 마틴 세리그만에 의해서 긍정 심리학이라는, 그래서 인간의 그런 강점을 강조하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걸 심리학으로 이제 이 방향을 이제 틀어가지고 두 가지의 심리학의 방향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온 게 코칭 심리학이라는 게 또 나온 거죠. 그래서 긍정 심리학과 맥을 같이 해가지고 코칭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서 특별히 행복과 인생의 의미와 어떤 우리가 삶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코칭 심리학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의 발전,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특별히 교육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페다고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동교육학이었어요. 그다음에 70년대 중반에 노을즈라는 학자를 통해서 성인교육학, 안드라고지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거죠. 그전에는요,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성인 발달 단계에 대한 것들은 거의 연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노을즈라는 학자를 통해서 이제 성인 학습은 아동 학습하고 달라야 된다. 그리고 아동 교육과 성인 교육은 달라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그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교육학, 성인 교육학, 이 교육학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경영학입니다. 경영학. 특별히 이제 경영 안에 리더십이라든가 매니지먼트라든가 그다음에 HR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그 경영학이 학문으로 이제 발전되어지는 그런 것이 이 프로페셔널 코칭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언어학입니다. 언어학. 이 다섯 가지의 그런 그 학문이 발전하지 않았다면은 이 프로페셔널 코칭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혁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혁신적 사고라는 거예요. 송 교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적 사고로 남들이 말하지 않은 이야기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오늘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코칭이 웰니스 코칭이거든요. 웰니스 코칭. 그래서 이제 미국에 뜨고 있는 웰니스 코칭 거기에 구성 요소하고 굉장히 많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웰니스 코칭 모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요 이 성인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성인병 있는 사람들이 약물 치료라든가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웰니스 코치를 만나면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혼자서 지금 결심하고 그걸 해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코치를 매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계속 힘을 받고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굉장히 지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저는 이 의료기관이 아니고 코칭 기관, 코칭 회사, 이 웰니스 코칭 전문 회사들이 굉장히 건강 쪽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굉장한 그런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융합에 대한 얘기 얘기했잖아요. 언어. 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이분에 의해서 이제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어제 이야기했던 게 그 비트겐슈타인의 그 이야기들을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그걸 또 기술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어제 제가 들으면서, 야, 이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우리 교수님 인정받은 적 오늘 처음입니다.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목회자고 선교사로 9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35년을 연구했는데요.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문일지식, 관주이보, 일필위지가 그냥 터득이 돼버린 거죠. 그래 보니까 송 교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회자들 지금 설교 코칭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 트리키 기술. 지금 이 인지 기술이 없으니까요. 너무나 핵심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코칭에 눈을 뜨게 됐던 게 뭐냐면 그렇게 강의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가치를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이건 강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 답을 찾은 게 코칭이에요.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코치 훈련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정말 저는 코칭을 정의하기를 뉴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행동을 바꾸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보는 걸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꾸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코칭이.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 많은 이 코칭 협회도 있고 코칭 회사도 있고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는 학문적인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술만 배워가지고 그 기술만 사용해가지고 코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한국의 코칭 시작 한 13년 정도 됐는데 코치가 직업이 돼서 이 코치로 정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6,000명의 코치들 가운데 100명도 안 돼요. 100명도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싸구려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칭 산업으로 발전되어진 그런 그 프로세스들이 한국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석박사 과정을 6년 전에 만들게 된 것이 뭐냐면 정말 전문가가 되려면 이론이 뒷받침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칭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된 게 저희가 코칭학이 융합학문이거든요. 철학 코칭학, 그 다음에 심리 코칭학, 교육 코칭학, 경영 코칭학, 언어 코칭학. 이 5가지의 학문이 융합된 게 이제 코칭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사, 박사 과정에서 바로 이 코칭학 통해서 이 철학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요. 심리학의, 교육학의, 경영학의 이론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보통 수년간 연구한 결과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코칭적인 요소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코칭 프로세스와 기술과 모델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코칭학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중요한 게 인지 코칭 학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되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개발되어진 그런 것들이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과 이 학문이 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협회와 학회가 같이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전 세계의 코칭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ICF라는 인터내셔널 코치 페더레이션이라는 국제 코치 연맹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 코치 연맹에서 코치 인증을 해줘요. 코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개의 레벨이 있는데 ACC, PCC, MCC라는 레벨이 있어요. 근데 ACC는 교육을 최소 6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PCC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125시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가 되려면 20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도 이제 인증을 그러한 레벨로 이제 인증을, 그래서 국제 ICF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코치 양성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ICF에서 하고 있는 코칭, 그리고 그 코치, 수많은 코치 인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 ICF의 지부들이 굉장히 100여 개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그 코칭은 how to coach입니다. how to coach. 어떻게 코칭을 잘하는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학문적 베이스가 없어요. 학문적 베이스가 없어요. 근데 제가 코칭학의 방향은 뭐냐면 how coaching works입니다. 코칭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왜 코칭을 받으면 사람들이 변하지? 무엇 때문이지? 이거를 학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코칭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칭학의 방향을 제가 이제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코칭이라고 하면 상담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변하려면 행동을 바꿔라. 그런데 많이 변하려면 보는 걸 바꿔라.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코칭을 3개월, 6개월을 받으면요, 이 사람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문제만 해결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관점과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송 교수님 만나면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관점이. 네. 그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그 행동이 또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칭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코칭이 탁월해요. 자발적 행동을 유발시켜줘요. 여기에 이제 코칭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아서 스스로 움직여요. 실제 받으면 막 좋아서 막 당장 막 실천해요. 그러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속 가능한 이게 이제 코칭학의 역할인 거예요. 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확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 송 교수님 이제 건강에 대한 정말 아주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들었잖아요. 실행하지 않으면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꽝이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해주는데, 그 실행하게 하는, 이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데 탁월한 게 코칭이에요. 근데 이제 코칭이 같이, 그래서 웰니스 코치가 이제 그 파트너가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코칭학은 바로 관점을 바꿔주는 거를 거기서 더 넘어서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코칭 책을 읽어보시면은요, 코칭의 목적, 우리 ICF의 코칭의 정의도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맥시마이즈 한다.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을 극대화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극대화하는지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코칭학에서는 인간의 탁월함을 끌어내서 그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는 쪽에 제가 무게중심을 두고 그동안 코칭학을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쭉 해왔는데, 이제 때가 된 거죠. 이제 역량 다 이제 진단도구 다 만들어냈죠. 그 역량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가 나왔잖아요. 이게 같이 붙어버리면은요, 이거 진짜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를 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이 정말 저는 그렇게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면 이거거든요.
사람을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이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냐 이거죠.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75%냐 다 탁월하다. 그래서 코치들은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 사람 인생 전체의 5%도 안 돼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95%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들은 그걸 보지 지금 5%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아요. 자발성을 촉진시키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칭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예요. 이 믿음, 이제 여기에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프로페셔널 코칭이 나오게 됐는가?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준 사람이 티모시 골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티모시 골웨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버드대의 테니스 코치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야말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았을 때 그때가 언제였지? 이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분이 3가지의 원리를 찾아냅니다. 이 3가지 원리가 이 프로페셔널 코칭이 나오게 되는데 아주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너 게임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너 게임. 아우터 게임이 아니라 이너 게임. 그러니까 왜 인간이 그 탁월함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 이너 게임에서 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적었어요. 이 아우터 게임을 하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 탁월함이 중요한 게 이너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너 게임에 이분이 이제 그 원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3가지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쓴 책이 이너 게임 테니스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분이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40대 중반에 테니스를 한 번도 쳐보지 않은 그 여성에게 테니스를 가르치는데 40분 만에 테니스를 정말 잘 칩니다. 그게 여러분 영상이 떠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이 아마 티모시 골웨이 이너게임 테니스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영상이 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영상으로 이게 찍은 거예요. 이게 찍은 게인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처음에 이 3가지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신뢰. 그러니까 나는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 그 탁월함이 있다. 그 능력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 테니스 코치가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스포츠의 코치들은요.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기술대로 잘하지 못하면 이제 야단을 치고 그리고 벌을 주고 그래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티모시 골웨이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비평가적 인지입니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도 너 잘했다 못했다 절대 평가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보면은 코치들이 공을 똑바로 보라고 그랬지 이렇게 공을 똑바로 보라고 그분 이제 공을 똑바로 봐야지 그러면 이제 계속 실수가 이제 연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티모시 골웨이는 그거에 초점하지 말고 observation, 관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날라왔는데 저 사람이 어떤 제스처로 어떤 포즈로 공을 치니까 공이 와서 이렇게 튀더라. 여기서 이렇게 꺾이더라. 공이 바로 강하게 들어오더라. 그런 거를 이 관찰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라. 당신은 테니스를 정말 잘 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즐겨라. 인조해라. 그래서 1, 2, 3 춤을 추듯이 그래서 그 춤을 춰요. 막. 그래서 1, 2, 3 와. 그러면서 그거를 관찰을 하면서 하기 시작하니까요. 인조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서 정말 테니스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이너게임의 이 원리의 첫 번째 비평가적 인지. 이래라 저래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모님이 윤리 선생님이 되고 도덕 선생님이 되면 그 아이는 절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고 개발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평가적 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이분이 이 신뢰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셀프 1이 있고 셀프 2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셀프 1은 뭐냐면 조건화된 나라는 거죠. 조건화된 나. 그건 진짜 내가 아니다는 거죠. 셀프 2, 조건화되지 않은 나. 바로 그 나가 내가 탁월한 나예요. 진짜 나.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나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너게임 테니스, 이너게임 스키, 이너게임 골프. 예. 그래서 이 스포츠의 이너게임의 원리를 정의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내 안에 이런 탁월함이 있었네? 탁월함들을 발견해요. 이거를 존 휘트모어라는 사람이 이 원리를 가지고 이분한테 배워가지고 영국에서 이너게임사를 영국 지부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분이 이거를 비즈니스, 기업에다가 이거를 적용하면서 굉장히 기업들이 성장하고 엄청난 성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 이제 비즈니스 코칭이 이제 영국에 확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또 이분의 영향을 받은 에르하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이 원리들을 가지고 미국에서 EST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에스트라고 하는데 에르하르트 세미나 트레이닝. 그래서 2박 3일 주말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놀랍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아주 비슷한데 뭐냐면요.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모습,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20년 후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게. 그러니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요. 그래서 20년 후에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진 나. 바로 그 내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낸 사람의 책을 읽어라. 그 사람의 강의를 들어라. 그 사람의 테이프를 들어라. 그래서 나를 완전히 그동안의 나를 완전히 바꾸는 거야. 20년 후에 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20년 후에 꿈이 이루어졌을 때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부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코칭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재무 담당을 했던 토마스 레너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생 코치, 라이프 코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코칭 산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수많은 프로페셔널, 특별히 그 전문인들을 코칭을 하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칭비가 1시간에 보통 심리치료사들이 많이 받아야 10만 원, 100불 정도 받았는데, 이 라이프 코치들은 그때 시작되면서 최소가 300불이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코칭 산업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티모시 고르웨이가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안에 탁월함이 있다. 그 탁월함을 끌어내주는 바로 그게 이너게임의 원리 이 세 가지. 아까 한 가지 내가 얘기하면 선택이에요.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라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탁월함을 끌어내는 이거로 시작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들은 코칭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었고요. 11가지의 코칭 역량, ICF에서 이야기하는 그 11가지 역량은 주로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촉진시키는 데 그 정도에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코칭학, 왜 인지 코칭학인가? 이 코칭학, 바로, 그래서 제가 이 코칭학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탁월함을 끌어내서 그걸 발휘하게 하는, 정말. 제가 2주 전에 은행에 갔는데 거기 이제 과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명함을 줬어요. 제 명함에는 이제 교수하고 라이프 코치, 그 라이프 코치가 뭐 하는 거지? 코칭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탁월함이 있는데 그 탁월함을 끌어내서 그걸 개발해서 발휘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와, 그러냐고. 그거 배우고 싶다고. 저희 코칭학과에 들어오라고. 우리 자녀가 이 코칭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정말 사람들은요, 내게 어떤 역량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역량을 어떻게 끌어내서 그것을 발휘하게 하는, 바로 이런 방향의 이제 코칭학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이 플러스가 돼서, 우리 이제 인지 코칭학 학회가 이제 앞으로, 정말 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학문으로 자리 매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